안녕하세요. 이해란의 그것이 알고 싶다 북한편. 오늘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북한의 구석구석 또 탈북자들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이야기 등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은요,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이 땅에 온 탈북자들이 바라보는 그 남한의 현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북한에 대한 시각교정과 또 통일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미사 요구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동원하지 않고요, 실제 그 모습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원고도 없고 또 질문지도 없고 또 메이크업도 없는 정말 생얼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 그 전 북한군 땅크병이었고 현재는 미래한국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백여셉 씨를 모셨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대한문 광장에서 열린 태국 집회에서 아주 정말 가슴이 벅차고 살이 떨리는 엄청난 연설로서 청중을 막 사로잡았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제일 그 기억에 남았던 발언 중에 하나가 비겁한 자야 가려면 가라 막 이런 거였는데, 그 하여튼 왜 그런 용어를 쓰게 되셨는지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백예습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이에요. 네. 대한문에서 네. 그 뭐 배지를 지키고자 하면 네. 잃을 것이요. 네. 뭐 네, 나라를 지키고자 하면 배지도 지켜줄 것이요. 그런 시적인 언어를 어떻게 그렇게 구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도 요즘에 변절에 변절을 보다 나니까 참 그게 막 좀 마음속에서 그 내재됐던 또 울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도. 나는 북한 강연 듣는 줄 알았어요. 비겁한 자야 가려면 가라. 네. 뭐 우리들은 붉은 길을 지키라, 이것처럼 뭐라 그랬죠 그날? 네, 우리들은 자유대한 끝까지 지키리라. 태극기를 지키리라. 네네. 네, 그렇게 했죠. 나왔죠. 근데 변절자 하게 되면 네. 좀 아주 뭐 있죠. 네, 변절자. 그때 막 대한민국을 막 부글부글 끓게 했던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네, 그게 뭐였죠? 2012년도였죠. 그 2012년이었나요? 네, 그때는 참 한국이 언제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뭐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물불 안 가리고 여기저기 막 삐지고 다니고, 북한 인권이라고 하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예. 나한테 사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하다 나니까 여기저기 충돌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연스럽게 그 임수경 씨를, 그때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었죠. 국회의원 딱 당선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네. 근데 어떻게 만났어요? 그게 참 제가 그 북한 인권 활동을 하면서 연극을 처음 같이 만들게 됐어요. 북한 인권 관련 연극을. 탈북 대학생 북한 인권 단체에서 제가 사무국장으로 있었어요. 그때 뭐 하태경 씨랑 같이 일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태경 씨가 국회의원 하기 전에 열린북한 방송 대표를 하고 있을 때는 같은 북한 인권 그룹으로 해가지고 연대도 같이 하고, 참 그때는 제가 하태경 씨가 상당히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그때 같이 변절자로 낙인 찍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 임수경 씨가 좀 명언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대들긴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임수경 씨가 참 옳은 말을 했구나. 그래요? 근데 여셉 씨는 왜 변절자가 된 거예요? 저는 변절자 맞죠. 북한군에서 탱크를 몰다가 여기 왔으면 변절자가 맞는 거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변절자인데 그걸 임수경 씨가 대신 말해준 거죠. 어찌 보면 우리 북한의 그때 당시 김정일이 하고 싶었던 말을 임수경 씨가 대신해 준 건 아닌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땠어요? 좀 억울했어요. 내가 왜 이 나라까지 와서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여기가 북한이면 그 소리는 당연히 들었어야 돼요. 그 소리에 화낼 이유가 없어요. 변절자가 맞아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남한에 와서 내가 그 공산당에 싫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공산당이 아닌 나라에서 변절자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그게 오기 막혔어요. 일반 국민이 아니고 실제 뭐라고 한 거예요?
뭐 21분간의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거는 네. 물론 그거는 제가 너무 억울해서 했던 거긴 한데 그 공개하면 안 돼요? 뭐 지금에 와서 뭐 그런 거예요. 너 그 하태경이 그 변절자 같은 놈하고 같이 북한 입건을 했던 놈이냐? 예. 남한에 왔으면 이 딱 쥐고 조용히 살아라. 북한 인권인지 뭔지 그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아라. 진짜요? 네, 그러다가 너 다친다. 그 말에 뭐 근본도 없는 네. 뭐 탈북자 뭐가 뭐 그랬죠. 네, 그래서 뭐 탈북자들 때문에 저 탈북자 새끼 때문에 저 뭐야 술맛 떨어진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여기가 감이 어딘데 저 탈북자를 들여오느냐 자기 마담 보고 언니 내보내 이런 식으로 하고 탈북자는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이러면서 아니 그 뭐 탈북자는 가야 되는 식당에 뭐 네, 레벨이 따로 그래서 있는 거예요? 탈북자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것도 있구나라는 걸 또 알았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왔는데 탈북자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좀 섬뜩했죠. 너무 좀 진짜 좀 너무 열나는데. 섬뜩했죠. 또 하나의 미니 북한이 여기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느낌이 들었죠. 과연 우리가 갈 수 없는 것, 가면 안 되는 것, 가면 두드려 맞아야 되는 것, 가면 다쳐야 되는 것이. 근데 그런 자가 국회의원했다는 게 진짜 분노하네요. 그렇죠. 그런 자를 근데 국회의원으로 받았다는. 더 분노하는 거는 그때 요셉 씨하고 같이 변절자 했던 그분은 요새 왜 그러신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임시경 씨의 말이 뭐 이렇게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변절자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변절했다가 다시 변절하고요. 그래서 그때는 임시경 씨 입장에서는 왜 우리 운동권을 우리 주사파를 변절했냐라고 하는 투로 이야기를 했겠지만 오히려 지금은 철저하게 어찌 보면 새누리당에 있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그렇죠. 뭐 덕까지 입고 국회의원이 됐었던 우리 사람인데. 어제도 같이 우리 변절자 탈북 저기 백교섭하고 같은 멤버였잖아요. 같은 정의로운 변절자인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니었어요. 뭔가 분명히 정의로운 변절을 또 변절한 이중 변절자였어요. 우리가 첩자들이 그 이중 첩자는 솔직히 명이 짧잖아요. 언제 누구의 총알에 맞아 죽을지 모르겠는데 어찌 보면 임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변절을 안 했잖아요. 상당히 그 지조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변절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변절자인데 두 번 변절 안 했으면 뭐예요? 그러면 임수경은 북한에 김일성 지분으로 국회의원 된 거예요? 변절 안 했으면 뭐예요? 제가 만나본 상황으로는 그분은 1989년도에 그 영광에서 이미 딱 멎어버려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상황이 좀 안쓰럽고 참담했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간일까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이념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그때 그 영광과 그 환희에 아예 멈춰 있더라고요. 지금도 김일성이가 만들어 놓은 그 평양 시민들의 그 환성, 그 이미 죽어서 무주공원이 된 그 수많은 평양 시민들의 환성에 이미 그 자기의 영웅심이 거기에 딱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담아서 비겁한 자야 칼날을 가라. 네. 이렇게 이제 모든 비겁한 자들, 대한민국을 배반한, 인간을 배반한, 또 정당을 배반한, 자기 신념을 배반한, 가치관을 배반한 모든 어찌 보면 변절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아,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변절자라는 근데 네, 사실 나는 한국에 왔을 때 네. 진짜 처음에 충격적이었던 게 네. 왜냐면 그 대성공사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네. 기순 동기가 뭐죠? 아, 그 말이 사실 그 말이 너무 아프더라고. 네. 뭐도 우리가 기순했나? 그러니까 귀신. 난 기순 동기는 모르겠고 어쨌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쳤는데 저는 사실 북한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제가 어떤 신념이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인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그쪽에서 그냥 태어나서 그쪽에서 그렇게 살으라 그러니까 나의 어떤 학습이나 경험이나 이런 거에 전혀 관계없이 저는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저의 죄가 아닌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뭐 잘못은 아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잘못에 의해서 나는 정치적인 숙청 대상이 되었고 그 정치적인 숙청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저는 도망을 친 거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기순 동기가 무엇입니까? 아니 기순 동기가 뭐 있어요? 그래 살자고 왔는데요. 살려고 왔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때 이제 그런 기순 동기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받았을 때 상당히 황당했는데 우리 백여셉 씨가 네. 또 그 한나라의 그래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어떤 한 인사로부터 변절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진짜 좀 너무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임시경 씨가 한 말은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한쪽 세력이죠. 그게 어찌 보면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을 동조했던 그 사람들의 사상을 따랐던 사람들의 생각을 본인이 대변해서 알려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뒤에 그 당과 그 당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임시경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성호 같은 사람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북한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빼앗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북한 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북한 지분이 더 많아서 지금 오히려 우리가 또 변절 이 사람들에 위해서 또 이런 그 숙청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 의구심이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그 공산당 싫어서 온 거 아닙니까? 그 전체주의 인민 독재 싫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목숨 걸고 왔는데. 근데 진짜 그러고 네. 보니까 백여십 씨는 왜 탈북을 했어요? 아, 네. 참. 제 아버지가 정치장교였어요. 북한군 정치장교, 군 정치장교로 거의 30년. 고향은 어디예요? 저는 신우주예요. 신우주. 평안북도 신우주. 예. 그런데 어릴 때부터 KBS 방송을 몰래 듣기 시작했죠. 결국은 백여십 씨가 탈북의 발단은 그 미디어였어요. 방송이었습니다. 아, 어떻게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TV 라디오를 수리하고 그 수리비를 돈을 버는 그런 일만 했죠. 아, 원래 그런 좀 재주가 있어요? 네, 좀 떼고 붙이고 했던 걸 친구하고 했어요. 근데 그러다 나니까 이게 라디오 주파수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가지고 어쩌다 보면 돌리다 보면 네, 돌리다가 잡히잖아요. 그렇게 해서 KBS 라디오 방송을 듣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방송이 아주 심취돼 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근데 뭐 들키진 않았고요? 아버지한테 몇 번 들켰지만 결국은 아버지한테 들켜서 집에서도 못 듣고 추운 겨울날에도 바깥에 나가서 막 굴뚝뒤에서 이렇게 막 듣고. 그렇게 그랬죠. 듣고 싶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재밌다기보다는 이게 너무도 또 다른 세상이니까 너무도 그때가 환희로웠어요. 나이가 몇 살이었는데? 그때 제가 12살부터 시작했죠. 12살인데? 네. 그래서 12살, 15살 그때 사이에 진짜 위험소년이었구나. 불량소년이었죠. 북한의 최고의. 아니 12살부터 남조선 방송 듣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 근데 어찌 보면 그 남조선의 그 나긋나긋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에 어찌 보면 좀 유혹됐죠. 예, 우리 리춘희 아나운서 말만 듣다가 그 남조선 아나운서의 그 목소리가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해요. 아, 그래요. 네. 좀 간드러진 목소리가 너무 간드러지니까 남자들이 하면 좀 짜증 나는데 이 여자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도저히 이게 중독성이 막 그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또 심야엔 또 여자들의 목소리가 또 상당히 감성적이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그리고 나만의 유행가들. 제가 그래서 트로트를 한 50곡을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방송을 들으면서 거기서 신곡 나오고 제일 잘하는 게 어느 거예요? 그때 당시 제일 잘 불렀던 게 뭐 사랑의 미로라든지 사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현철의 무슨 순정 그다음에 손에 손잡고. 손에 손잡고. 네. 그때도 그거 불렀어요? 네. 그게 너무 멋졌어요. 예. 그리고 또 주현미의 노래들, 태진아 노래들. 그때 그래서 그거는 거기서 딱 통달하고. 탈북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는 나훈아. 나훈아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나훈아를 만나고 싶어서 탈북했다는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 네, 저도 그때부터 홍씨를 좋아했어요. 누구를 만나고 싶었어요? 저는 KBS 아나운서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때 KBS 사회교육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호은정 아나운서였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너무도 좋아서 그 여자 아나운서를 내가 언젠간 남조선 가면 그 여자 아나운서 허은정. 네. 그때 성우 배한성 씨하고 같이 방송을 했어요. 네, 그때 하도 오래된 분인데 남한에 와서 검색해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그 아나운서가 제일 만나보고 싶었고 주현미 씨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게 좀 약간 그 북한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간드러진 목소리가 약간 우리 그 중국과 북한의 삘이 좀 나잖아요. 이렇게 노래에서. 맞아. 지금 친근감이 있죠. 네. 그래서 그걸 방송을 들었는데.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동경심이라기보다는 대북 방송을 거짓말로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안 믿으려고 했죠. 왜냐면 우리가 대남 방송할 때 많이 부풀리잖아요. 네, 거짓말을 하지. 네, 그래서 남조선도 분명히 우리한테 야 넘어와 이러면서 거짓말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도저히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이건 거짓말 아닌데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있었어요. 뭐 어떤 거예요? 9시 뉴스, 7시 뉴스, 8시 뉴스마다 사고 소식이에요. 남조선은. 사고 소식? 사고 소식. 누가 누구를 죽였고 사고 났고. 나는 충격이었어요. 저걸 왜 보도하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지나라가 나쁜 거를 이미지 실추할 수 있는 걸 왜 말하냐. 공산당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1년 360날 방송 들어도 살인사건이 안 나요, 북한은. 네, 그렇죠. 근데 남조선은 막 누가 잡혀가고 매일 잡혀가고 매일 구속하고 대통령 쌍욕하고
어떻게 남조선이 저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건 믿었겠네. 예, 그건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쟤네는 솔직하네. 아, 거짓말을 예, 안 하네, 예, 남조선. 예, 예. 그게 신뢰감이 가더라고요. 오히려 예, 있는 거 다 얘기하니까 아, 얘네들은 부끄러운 걸 자기가 나는 잘못했고 나는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안 해. 그러니까 거기서 숨기지 신뢰성을 않는다. 얻는군요. 네. 너무 좋은 것만 방송하면 안 된다. 네네네. 그래서 아. 보고 남조선은 솔직하다. 아, 대북 방송이 아니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소리 한다. 아. 하고 느껴졌죠. 예. 특히나 대통령 쌍욕할 때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그러니까 쌍욕이에요? 그때 대선이었어요. 네. 그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 오밀거 가고 또 그때 들은 거예요? 네, 그때 들었죠. 그 방송 또 들으면서 막 욕을 막 하는데 뭐 시민들이 막 애들도 막 대통령 욕하고 그게 그래요. 전 현직이든 상관없이 욕하는데 저는 가슴이 떨렸죠. 제가 좋아하는 아나운서가 대통령 욕하고 처형당할까 봐. 아. 근데 처형 안 당하고 또 나와서 욕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수령님을 맞아. 씹었는데 죽지가 않아요. 그 또 나와요. 숙청도 안 돼요. 보고 처음에는 미쳤구나 남조선이. 근데 또 자꾸 밥 먹게 되니까 괜찮네. 떠드니까 야 나도 욕하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그래서 김정을 좀 욕해봤어요? 그렇죠. 아니 김정일은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친구하고 둘이서만 욕했죠. 김정일 개새끼 하면 딱 그게 의리가 딱 통하는 거죠. 그 말이 통하면은 누가 감히 김정일 개새끼 통합니까? 거기서 김정일 개새끼 한번 해봤어요? 못했어요. 두만강 딱 넘고 넘어서- 두만강 넘고 돌아서면서 100번 했어요. 진짜 100번? 너무 하고 싶어서 김정일 이 개새끼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걸 100번 했어요. 진짜로? 네. 그래 그거 너무 하고 싶어서. 아 근데 그걸 못 하고 꾹꾹 참았다는 게 참. 근데 그 방송을 보면서 그게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예. 한국의 대통령을 막 욕하는 것이 네. 우리 여셉 씨의 어떤 그 웅어리를 좀 풀어준 거죠. 그것도 역할도 있겠네요. 예, 나도 하고 싶은데라고 하는 이 충동심을 유발시킨 거예요. 그러면 한국 방송에서 김정은이를 막 욕해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원해 하나? 김정일 욕한 게 일방적으로 욕한 것보다는 제가 김정일에 대해서 딱 인식을 달리한 게 그거였어요. 처음에는 남조선 방송이 신뢰가 좀 있다라고 어느 정도 듣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어느 방송에서 그 어떤 뉴스에서 그래요. 아 김정일의 그 장남이 김정남이가 마카오에 가서 도박하다 들켜서 뭐 잡혔대. 우리 김정남이 이선지 독선지 몰랐잖아요. 모르죠, 이제. 헐 김정남이 누구지? 그런데 쭉 이야기 나보니까 무슨 뭐 유부녀 건드렸다 성애림이 나왔다 그래서 쫓겨났다 뭐 어쩌고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함부로 우리 예수 같은 그 거룩한 우리 수령님께서 바람을 피울 수가 있냐? 여자가 어떻게 둘씩이나 셋씩이나 넷씩이나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사생활을 여기저기서 씨를 뿌렸는지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뭐 진짜 그때는 혼란 있잖아요. 나는 진짜 위대한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디 가서 막 애를 싸지러 다닌다는 걸 보고 듣고 근데 남조선 방송은 이게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충격이었고 그때 혼란스러웠죠. 남조선이 뭔가 솔직하다는 생각. 그렇지만 저 상황이 상당히 그 자유민주주의가 너무 이렇게 막 공경하기 시작했던 상황인데 거기다 우리 수령님이 저렇게 쓰레기였나라는 생각을 딱 드니까 정말로 한시도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그때 빨리 북한을 뜨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한 15살쯤에 야 군대 나가기 전에 우리 빨리 튀자 해가지고 친구하고 둘이서 탈북 모의를 했던 거죠. 2년 전부터. 결국은 그 군대 나갔다가 그 탈북 모의는 파토되고 저는 38선을 넘으려다가 DMZ를 넘으려고 그래서 최전방에 탄원을 했어요. 결국은 남들이 찌지도 안 가겠다고 어디에 있었어요 군대는? 북한군 5군단 어군단 저기 평강 철원 인접구역에서 그러니까 평강. 네, 남한의 백마고지를 이렇게 딱 상대하고 있어요. 상대하고 있었고. 남조선군도 그때 당시 5군단이라고 했었고. 5군단. 그래서 북한에는 지역군단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1군단하고 5군단은 영양실조가 제일 많고 그냥 제일 많이 죽어요. 제일 가기 싫어하는 거. 네. 거기다 또 사사단은 또 제일 힘든 곳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기계화 부대는 제일 또 이게 모그랄이 없는 부대인데 또 거기 또 배치돼 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 주력 전차였던 그 천마호 탱크를 몰았죠. 근데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탈북은 그러니까 결국은 군대 제대되고 탈북한 거예요? 군에서 도망을 치려다가 실패하고 그때 영양실조로 죽기 전에 아버지에 의해서 군에서 이렇게 이탈이 돼요. 그러니까 제대 감정제대? 제 감정제대가 아니고 탈출이 된 거죠. 아버지가 아들 죽일까봐 저를 업고 그냥 부대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탈영병이 된 거죠. 결국은 탈영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탈영병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북한에 있기가 어려워졌겠네. 예, 그렇죠. 저 다시 걸리면 다시 재입되니까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몰래 이렇게 숨어서 그 아버지가 보양해주는 그 영양식으로 몸을 조금 추스운 다음에 다시 튀었죠. 그다음에 두만강으로 다시. 그리고 예. 몇 살 때예요? 그때 19살, 17살에 군대 나갔다가 2년 만에 군에서 나와가지고 그 19살에 도망을 쳤어요. 19살에 어린 나이에 왔네.
좀 더 빨리 왔으면 하는 또 그 바람도 지금 있습니다. 웃기고 있어. 19살에 와서 한창이지. 근데 지금 뭐 해요? 네, 지금은 좀 미래한국이라는 잡지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그동안은 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언론 외고대학은 저기 임수경 나온 대학 아니에요? 그렇죠. 뭐 임수경 씨하고 같은 학교니까 어찌 보면 아무리 우연히 만났어도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선후배 사이니까요. 거기다 또 뭐 신방과예요. 또 저는 또 언론정보학과고. 그러니까 또 과까지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왜 변절자라 그래? 우연중에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건 뭐겠어요. 그 사람은 변절자 아닐까? 글쎄요. 저는 뭐 임수경도 변절자지 어찌 보면.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김일성을 만나러 갔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한 대한민국의 번은 변절자. 변절한 거지. 그렇지 않나? 네. 글쎄, 그건 자기의 선택이니까 그 어쩐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참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만으로 33입니다. 지금 33세? 네네. 내가 탈북할 때 나이네. 아 그래요? 예, 좋은 때고 그래요. 네, 제가 위안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는 이제 33살밖에 안 되지만 엄청난 그 삶의 굴곡을 뭐 겪었네요. 그죠? 저희 탈씨들은 다 그런 고통을 다 겪고. 그 탈북할 때 뭐 체포되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저는 2번 북송됐었어요. 오, 진짜요? 네, 그리고 2번이나? 네, 그리고 체포됐던 적은 여러 번 있었는데 북송된 적은 두 번이고 나머지는 중간에서 누가 살려줬던 상황들, 또 탈출했던 상황들 이렇게 해가지고 체포를 꼽자면 6번이고 북송은 2번이고. 야, 진짜 불사조네. 아유, 뭐 불사조지. 그냥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네요. 뭐 제가 남한에 와서 남한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게 글로벌한 과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느 과목에 잡힌 거예요? 북한 과목, 중국 과목, 베트남 과목, 러시아 과목. 러시아 과목도 갔어요? 네, 러시아 과목에서 한 100일 정도 있다가 북송 직전에 아주 그 기적적으로 오늘은 살아났어요. 시간이 좀 모자라겠죠? 뭐 역시 시간이 좀 모자라죠? 22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 그 4개 나라를 다니면서 그 감옥을 좀 비교해 보면 감옥 참 좋죠. 저는 이 감옥을 한 다른 게 번씩 뭐예요? 경험해 보니까 한국에 와서는 안 가봤어요? 갔다 와봤죠. 한국도? 네. 왜 감옥에 가요? 감옥이라고 해서는 구치소 생활을 좀 했었어요. 왜? 그 이석기 통진당 세력하고 싸우다가. 그랬구나. 네, 그 수월 감옥 구치소에- 비교를 좀 하면 네, 재밌겠죠. 재밌겠다. 아유, 저도 너무 재밌어요. 아유, 그래서 그렇구나. 뭐 살짝 흘린다고 하면 그 감옥 5개 나라 감옥 중에서 러시아 감옥이 최고로 좋았어요. 웬일? 거기는 뭔가 블록버스터 영화 하나 찍어도 뭔가 나올 법한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러시아 그래요? 감옥에서. 네. 참 아직도 일기를 꼭꼭 적어놨는데 그 일기장에 다음에 아직도- 그 일기장 좀 갖고 오세요. 아, 네. 그 몇 개 그 대목을 좀 읽어드리면 네네. 좋겠네. 알겠습니다. 예, 일기를 써요. 네. 대단한 청년이야.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5개 나라 감옥을 섭렵하고 네. 대한민국에 와서 외국어 대학을 졸업했나요? 네, 뭐 수료. 수료. 이제 학점이 모자라가지고 이제 학점 따고. 이제 학점 따고 네. 이제 기자로 이제 활동을 하니까 그때는 어떤 그런 체험에서 나온 그 연설이 네. 그 지난 토요일 그 태극기 집회에서 나온 연설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공산주의를 경험해봤잖아요. 독재 국가가 얼마나 악독한지를 경험해봤고 인민 재판이라는 게 얼마나 살벌한지 우리는 이게 몸으로 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찾았는데 왜 이 나라에서 북한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게 참 황당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도 근데 특히 그 같이 변절자로 그 임명을 받았던 하태경 씨의 변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정말 분노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국회의원 출마할 때 자기가 이정희하고 싸우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지 선언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프레스센터에 가서 지지 선언까지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당부한 게 있어요. 북한 인권을 위해서 싸워달라. 그러지 않으면 정말 달고 있는 배지라도 띄어내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 요즘에 왜 그래요 그 사람?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이 지금 연막작전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연막작전이 지금 그 사람은 연막작전을 자꾸서 하는데 좀 잔머리를 잘 굴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김정은 나쁘다. 독재국가 북한 독재 반대한다라고 해서
다 우파는 아니잖아요. 다 그렇지. 애국자는 아니에요. 네, 그건 맞아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죠. 맞아요. 그렇다고 정부 어찌 보면 친북도 김정일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념적인 그리고 그 잘못된 가치관은 가치관인 거죠. 근데 내가 이제 그동안 쭉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서 그 좌파적인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나 공산주의 뭐 공산주의 체제나 사회주의 체제나 다 같은 거예요. 네. 예, 그 공산주의 체제로 가는 과도기적인 단계가 사회주의잖아요. 네. 근데 이 어떤 그런 사상적인 조류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주로 김일성 정부하고 이렇게 가깝잖아요. 네. 정권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정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중에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추종하지만 김일성은 또 엄연하게 보면 봉건 국가다. 네네. 그래서 봉건 왕조다. 이런 차원에서 김일성, 김정일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저는 정북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정북은 어차피 힘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통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이 사라지는 순간 정북은 알아서 근데 그림자처럼 사라질 그거는 겁니다. 정북은 그러면 그런 정북들은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네. 그냥 생계형. 그러니까 북한을 네. 그냥 추종한 거예요. 그냥 맹목적이고 맞아. 그냥 바보 멍충이들이에요. 그러면 하태경은 어디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게 제가 하태경 씨를 이정이나 이석기보다 더 무섭게 생각한 포인트가 있어요. 본인이 무섭게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때 이런 황교안 얘기를 예. 어떤 자리에서 우리 백여섭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을 아니까 정북이 무섭다. 명언으로 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황교안 대통령을 향해서 그 레이저를 발사하면서 촛불에 타 죽고 싶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한 말이 아니고 촛불을 반대하는 국민들한테 지금 협박한 거거든요. 촛불에 타 죽고 싶습니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촛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촛불 광장에 나가보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선동들이 이루어집니까? 체계바라 빨아대고 있잖아요. 아니, 그럼 사회주의가 답이다. 예, 네. 공산혁명을 선동하고 있어요. 혁명 그 사람들이 민심이라고 하면서 그 민심이 타 죽고 싶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을 때 네. 진짜 섬뜩했어요. 어금이 저렸어요. 그 사람이 야, 이게 그래도 우리 진영이라고 믿었던 국회의원이 정말 배신감을 저렇게 느꼈어요. 얘기하니까 네. 겁나더라고. 심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맞아요. 이건 변절자 그 특히 이상의 우리 백요셉 씨가 느끼는 그 배신감은 진짜 아주 저는 그 전까지만 해는 하태경 씨는 너무도 고마웠어요. 북한 인권 이거 우리의 일인데 북한을 경험해보지도 않고 신앙인도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나는 정말 가슴으로 그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식으로 돌변하는 걸 보고 아 이거는 북한 인권은 연막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커버하기 위한 하나의 그 속임수였지 그 뒤에 그 내면은 상당히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이게 내가 김일성이 나쁘다라고 말하면서 김정일 나쁘다라고 하면서 나는 우파라고 하는 그 가장 그 뒷면에 있는 그 사람의 가장 무서운 것들. 그게 완장 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저기 6.25 때 치안대에 대한 엄청난 그 교육을 받았잖아요. 치안대가 막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앞장서서 완장 끼고 그러니까 나는 권력주의자들, 네. 이기주의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네. 기회주의자들. 만약 김정은이 서울시청에 와가지고 정권을 딱 잡는 순간 그 사람은 바로 그쪽 완장 찰 사람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그 사람의 손아에 또 우리가 2번 처형당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저는 본 거예요. 그러면 백요셉은 변절자가 아니네.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변절자가 아니지. 그럼 그때는 하태경 씨는 저한테 이놈은 공화국을 배반한 변절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백요셉은 변절자가 아니고, 뭐 변절한 거 아니죠. 아유 저는 우리는 공산 사상이 그냥 처음부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학교에서 농촌 지원을 갔는데 나는 내 거를 다 싸갖고 갔어요. 치약, 칫솔 다 수건 가지고 갔는데 옆에 애들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내 걸 쓴대요. 그래서 나는 화가 나가지고 쓰지 말라고 내 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공산주의적인 마인드가 없대요. 공산주의적인 생각이 없대요. 나 그때 열 확 받았어요. 이런 치약도 나눠 쓰고 칫솔도 나눠 쓰고 수건도 나눠 쓰고 다 이런 걸 나눠 쓰고 칫솔을 어떻게 나눴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내 칫솔 가지고 막 닦고 그래요. 근데 내가 뭐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와서 가운데 중재를 선다는 게 중재가 아니에요. 야, 너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전체는 하나는 전체를 할래 뭐야? 몰라? 친구가 없으면 나눠 쓰는 게 우리 공산주의적 미풍이야. 이러는데 아이씨
그때부터 야 이게 공산당이면 난 살기 싫은데 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이 없잖아요. 원래부터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군요. 자유 꼴통이었죠. 자유주의 꼴통이었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었던 그러니까 지금 체질이었어요. 뭐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죠? 아 너무 좋아요. 예, 이게 어찌 보면 아 참 딱 좋은 제 일을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시간이 이게 뭐 좀 많이 흘렀어요. 네. 그래서 시청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네. 다음 시간에 네. 예, 이어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백요셉 씨가 직접 체험한 5개국 감옥 이야기. 네. 기대해 주십시오. 예, 땡크병 영양실조. 땡크병 영양실조. 백요셉이 알고 있는 북한군 네. 영양실조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주로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 속에서 우리 탈북자들은 가끔 우리가 거쳐왔던 그 전체주의의 악몽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 탈북자들이 열심히 태국이 집회에 나가는 거고요. 우리 태국이 집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굳건하게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 저희들이 겪어본 바로 대한민국 전체 국민 물론이고 북한 주민들까지도 포함해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가진 것 없는 서민들, 능력이 많이 너무 뛰어나지 않은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이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살아가는 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좀 낫더라는 거죠. 사회주의를 추종했던 북한에서 300만 명의 그 아사자를 냈을 때 북한 주민들은 신음소리도 내지 못하고 정말 묵묵히 죽어갔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상기한다면 정말 저 강화문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촛불 폭도들의 그 횃불 행진이 왜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백요셉 씨가 그런 그 심경을 토로를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지나치셨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